여러분, 아직도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 말까, 5학년 수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가요? AI가 실시간으로 통번역을 해주는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곳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하트풀 스푼입니다. 한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어에 진심이시죠. 학부모님들은 뭐 영어 유치원이다, 국제 학교다, 뭐 해외살이다, 영어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이 시대 영어 공부에 대한 솔직한 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본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학교랑 학원에서 오랜 시간 영어를 배웠는데 막상 그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얼어붙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공부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왜 입이 안 떨어지는 걸까요? 그럼 반대로 영어에 유창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원어민들 당연히 영어 잘하겠죠. 또 한국 분들이라도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뭐 해외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는 영어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요, 원어민이라고 모두가 영어를 잘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금융 영어를 잘 할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교육 영어를 잘 하시겠죠. 근데 만약 아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기업의 CEO를 만나서 되게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 이야기를 한다면 대화가 잘 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영어 실력이란 그저 영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느 수준의 소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또 유학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순수 국내파 통번역 대학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랑 학원에서 배운 영어가 다였고 제 영어 실력이 본격적으로 늘었던 건 통번역 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였어요. 그때는 영어 뉴스랑 신문을 매일같이 파고들었고 한 2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휘, 스피킹, 리스닝 이게 한꺼번에 같이 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지금 12년째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국제부 기자 일을 한 거는 17년째고요. 영어로 먹고 살고 있죠. 근데 제 스피킹 실력은요. 한국에서 막 공부할 때보다 지금이 더 퇴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호주라는 영어권 국가에서 살고는 있지만 제가 거의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뿐이거든요. 제 일상을 보면 아침부터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 세계 뉴스를 읽고 듣고 그 다음 한국어로 국제 기사를 만들어내는 그 업무 시간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케어하는 데 쓰는 게 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 정치 쪽 뭐 이런 고급 어휘는 계속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웃을 만나서 가벼운 수다를 떨려고 하면 생각보다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영어 공부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영어 공부는 인풋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모든 상황에서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건 원어민한테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영어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고 싶은가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AI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통번역해주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예전처럼 단어를 몇 개 더 외우고 문법 문제를 하나 더 맞추고 이게 나의 영어 경쟁력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어릴 때는 딱 두 가지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우선 기초적인 영어 구조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라는 소리 자체에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기본기 위에다가 무엇을 쌓을 것인가 하는 건 철저히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게 내가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 이 영어를 쓰게 될지 그 목표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비즈니스 미팅을 해야 되는데 퇴근 후에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프렌즈 같은 미드만 계속 보고 계시면 정작 미팅 자리에 갔을 때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기가 어렵죠. 해외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입시생이라면
인터뷰나 에세이 등 입시에 필요한 영어부터 우선 익숙해져야겠죠. 혹은 나중에 글로벌 IT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 컨퍼런스를 본다던가 기술자들의 영어를 파고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 공부 재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드를 본다고 비즈니스 영어가 나오길 기대하는 건 축구 영상을 막 보면서 수영 실력이 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내 목적에 맞는 영어 멘토 한 명을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분야의 유명한 교수도 좋고 테드 강연자나 해외 유튜버도 좋아요. 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전문 용어, 그 다음에 억양, 심지어 제스처까지 통째로 내 머릿속에 인풋으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쉐도잉하면서 따라 말해보는 겁니다. 또 스크립트를 다운받은 다음에 필사를 해보세요. 따라 써보는 거죠. 또 그걸 바탕으로 내가 직접 말을 뱉어보는 거예요. 쉐도잉하고 필사하고 내가 다시 말로 뱉어보기. 이게 영어 실력이 만들어지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호주 학교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스피킹보다는 라이팅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아이가 자기 생각을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꺼낼 수 있는가, 이걸 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몇 개를 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힘, 영어를 그냥 매개로 한 논리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저도 제 아이들한테 이제 무작정 완벽한 문장을 막 쓰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대신에 다양한 주제들을 던져주고 짧게라도 엉터리라도 좋으니까 영어로 먼저 생각을 꺼내봐라 라고 연습을 시킵니다. 이 라이팅이 단단해지면 스피킹의 깊이가 알아서 따라오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입시 영어, 시험 영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오늘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어릴 때는 영어의 기본 뼈대와 소리 노출이라는 기초 공사만 튼튼히 해주세요. 둘째, 그 기초 위에는 반드시 내 목적과 타겟에 맞는 멘토 영어를 쌓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넣었으면 주저하지 말고 꺼내보는, 말하고 쓰는 아웃풋을 연습하세요. AI 시대에 언어 장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진짜 경쟁력은 영어를 얼마나 기계처럼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 생각과 통찰을 얼마나 깊이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앞으로 하트블스푼은 단순한 영어 팁을 넘어서 글로벌 지성들의 인사이트랑 성공 마인드셋을 열심히 분석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의 지적 성장을 돕는 길잡이가 되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리더들의 시각을 함께 읽어내면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함께 나누고픈 인사이트가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하트풀스푼이었습니다.